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6월 셋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제 더 빠르게 상승하는 외곽 소도시의 주택 가격이라는 제목의 소식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대략 한 달 전쯤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팬데믹 사태와 같은 아주 특수한 조종기가 오지 않는다면 이 방향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지난 1년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다고 추가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베리의 단독주택을 보면 팬데믹 이전에는 토론토의 54% 수준이었지만 1년이 조금 지난 현재는 64%까지 상승했고요. 런던 같은 경우는 45%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50%를 넘어섰죠. 그래서 관련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토론토 리얼 이스테이트 프라이스 프롬 시티 센터인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토론토 시티 센터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라이스 체인지가 여기 보시면 시티 센터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은 오히려 마이너스 8.6%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티센터에서 외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 상승 폭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 끝에 보면은 시티센터에서 64km 정도 떨어진 곳이 거의 20% 정도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도 토론토에 비해서는 이 분포도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티센터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 가격 분포도가 우상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토론토처럼 가파르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다시 보시면 토론토가 훨씬 가파르긴 하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도시 중심보다 외곽 소도시의 주택 가격이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음 소식을 보시면은요. 캐나다 부동산 거품이 전염성에 도달하여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여기 거품이 전염성이라고 적어놔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거품이 바깥쪽으로 퍼진다는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Housing Bubble Contagion이라고 이제 이런 전염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대만에 기반을 둔 3명의 연구자들이 부동산 시장 거품이 도심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Housing Bubble Contagion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가속화시키고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흥미로운 소식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참고로 이 그래프에 주식 관련된 용어들이 좀 있어서 제가 여기 편하게 보시라고 뭐 좀 어려운 단어도 있고 쉬운 단어도 있지만 혹시나 몰라서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프를 보면은요. 여기 take up라 그래서 시작했죠. 상승 곡선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다가 first sell up라고 이제 첫 번째로 매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순간에 이제 매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영향에 힘을 입어 가격이 소폭 하락하죠. 이제 이때 베어 트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내리는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판매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산을 매각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 곡선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디어 어텐션이라고 나와 있죠. 언론들이 주목을 하겠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점점 더 가파라지죠. 여기는 enthusiasm이라고 적혀 있죠. 사람들이 과열되고 열광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상승해서 greed라고 그랬죠. 여기는요. 탐욕스러워지고 그리고 더 올라가서 여기는 delusion이라고 적혀 있죠. 이 얘기는 여태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옛날 일을 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피크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나서 뉴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대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 보면 denial이라고 이렇게 계속 올라왔는데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떨어지는 현상, new paradigm을 부인하겠죠. 인정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데 이 부인했던 사람들의 일부는 이렇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여태까지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곧 다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사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bulltrap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정 부분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여기서 발생을 하니까 또 다시 오르겠죠. 여기는 return to normal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다시 상승 곡선을 조금 그렸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그래서 여기는 fear라고 적혀 있고요. 공포스럽죠? 갑자기 막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capitulation이라고 적혀 있죠. 가격이 너무 하락하니까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아예 포기하고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타이밍을 capitul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격 추세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여기는 despair라고 적혀 있죠. 절망한다는 얘기죠. 예전보다 더 떨어졌죠.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나서 return to the mean이라고 평균 가격으로 돌아오는 거죠. 평균 상승 곡선으로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는 얘기가 이제 거품이 바깥쪽으로 퍼질 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더 크게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외곽 시장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랐죠. 그래서 그런 현상과 일정 부분 이제 매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실제 기사에서는 이렇게 모든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They should do to stop bubble contagion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버블이 외곽으로 절면되는 걸 중지시켜야 되는데 지금 캐나다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예로 정부의 규제도 강하지 않고 아직 모기지 레이트도 낮고 양적 완화도 크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등등 이제 이런 이유들이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가야 할 길과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근거 자료 중에 하나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기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대로 될지 디스피어한 시점까지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여기 보면 최근에 대만에 기반을 둔 3명의 연구자라고 그랬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았으면 하는 게 주식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어떤 자산 시장이든 간에 이와 유사한 곡선의 흐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기 greed라고 탐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본 순간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거래가 생각났거든요. 그 거래는 이제 제 클라이언트가 바이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집을 구입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구입해서 컨디션도 떼고 폼 된 다음에 그 집을 방문해서 이제 셀러를 만났어요. 그래서 셀러가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바베큐 그릴이라든지 자기가 기존에 쓰고 있던 것들을 이제 바이어에게 팔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설명 중에 바베큐 그릴이 한 800불 된대요. 브랜드가 아주 좋은 브랜드라고 얘기하면서 800불 정도 하고 잔디 깎는 기계도 아주 비싸게 산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자기는 greed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셀러가 greed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셀러니까 팔려는 사람이니까 뭐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greed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얘 진짜 탐욕스럽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거래가 최근에 이제 클로징이 됐는데 그 셀러는 800불에 팔려고 했던 바베큐 그릴을 그냥 두고 갔어요. 두고 가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요. 셀러 자신에게 필요하고 가치가 있었다면 가져갔겠죠. 800불에 대한 가치가 있었다면요. 근데 두고 간 거니까 그걸 800불에 팔려고 했던 시점에 그 셀러가 greedy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지금 현상이 그리드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denial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fear라는 흐름에 벌써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자, 토론토 지역 콘도 가격이 2017년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 44%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 보시면 콘도 같은 경우는 44%, 관리비가 있는 타운하우스는 33% 증가했고 프리홀 타운하우스는 26%, 세미 디태치드는 27%, 디태치드는 21% 증가했다고 나와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 상승폭은 낮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할수록 바이어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콘도는 44% 상승해서 이제 올해 평균 가격이 62만 5천 불이 됐고요. 관리비를 내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2017년보다 33% 증가해서 올해는 70만 8천 불 정도가 됐고요. 프리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26% 상승해서 88만 8천 불 정도가 됐고 세미 디태치드 같은 경우는 27% 가격이 상승해서 95만 1천 불,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1% 상승해서 118만 2천 불 정도까지 상승한 거죠. 그래서 모든 유형의 부동산 평균 가격이 2017년 정점에서 2021년 6월까지 31% 상승해서 68만 5천 불에서 87만 7천 불로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 프로퍼티 보고서에서는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여기 보시면 CMHC의 최근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 주택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론토의 평균 주택 가격은 2년 내에 27만 5천 불 정도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 프로퍼티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2017년 이후로 주택의 유형별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오를 거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는 이 가격 흐름처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2017년이라고 나와 있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이상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런 우상향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택 유형별로 얼마나 상승했고 가격은 얼마나 상승했는지 2017년과 비교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세입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토론토 임대료가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월 토론토의 원베드 임대 가격은 0.9% 상승해서 1833달러였고 투베드 임대료는 1.9% 상승해서 2455달러를 기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난 5월에는 소폭 상승했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시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12.9% 원베드는요. 그리고 투베드는 7.5% 하락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비교해봐도 5월달에 0.9% 상승했지만 1년으로 보면은 12.9% 하락한 거고 투베드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1.9% 상승했지만 연으로 보면 7.5%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복되려면 사실 멀었죠. 멀었는데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렌트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최초의 확실한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5월뿐만이 아니라 4월달도 소폭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승 국면인 건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신 보급 증가와 예상되는 정상화로 인해서 테넌트들이 임대료가 올라가기 전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대료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렌트 거래를 해보면 많은 테넌트들이 아직도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을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깎는다든지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달라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한다면 빨리 움직이셔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랜드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넌트들보다는 이런 소식에 굉장히 빠르세요. 그런데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지만 아주 소폭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같은 가격이나 작년과 유사한, 그러니까 작년 초, 코로나 전이요. 그 가격과 유사한 렌트비를 받으려고 한다면 시장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 렌트비가 우상향 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 나와 있다면 언젠가는 나가겠죠. 그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렌트비가 먼슬리 2,000불이라고 하면 한 달이면 2,000불, 두 달이면 4,000불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비 상황이 종료되고 이제 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렌트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임차인을 받은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년 후에 렌트비를 시장 시세에 맞게 많이 올리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예전과 유사한 가격으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은 분명한데 여름 이후에 가을쯤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임차인이 나갔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면 적절한 선에서 빨리 렌트를 주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토론토의 렌트 시장을 전해드리고자 이 소식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